자, 이번 판례는 기간제법상 상당히 논쟁이 많은 그런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판례는 약간 다른 판례도 있어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국가 초중등 교육 법령에 의해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4년을 초과하면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그럼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혹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 4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되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반복을 하잖아요. 계약을 한번 체결하고 또 체결하고 이런 구조인데 그 계약 체결하는 중간에 공백기가 없는 겁니다.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 이제 계약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케이스는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 끊어지고 바로 이제 바로 계약은 했지만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이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도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자 이에 대한 문제가 다퉈진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두 개의 판례가 있거든요.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리는 같기 때문에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1년 동안은 부산시 교육청 A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이제 사용자는 부산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교육감이 이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그냥 부산시 교육청이 사용자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사용자에 대한 아주 복잡한 논의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A 학교를 가건 B 학교를 가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부산시 교육청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학교에서 1년을 근무를 했고요.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A 학교에서 별도의 채용을 거치지 않고 이분을 B 학교로 배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A 학교에서 퇴직금 수령하고 이제 B 학교로 배치를 해서 B 학교에서 1년 해서 4년을 근무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회화 전문가사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4년 동안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을 초과하면 무계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분이 근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교육청이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또 C학교에서 이분이 4년을 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해서 4년을 이제 계약을 하시고 이제 끝난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부산시 교육청처럼 배치라는 구조가 아니고 공개 채용을 또 거쳤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지원을 했겠죠.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실력이 괜찮으니까 이분이 다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을 다시 근무를 하셨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1년 하고 나서 끊어지고 4년, 이 케이스도 4년 하고 나서 끊어지고 1년 이렇게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1년과 4년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4년을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런 과연 이 경우에 공백기간이 없어요. 보니까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이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지 이게 다퉈진 이런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이것도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이제 어떤 대학에서 예비군 연대 참모를 이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예비군 연대가 있거든요. 그 참모를 이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비군 참모분이 갑자기 사직을 하신 거예요. 이 사직을 하셔가지고 한 분을 급하게 한 달 동안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을 이제 뭐 다른 A의 대학교에 있는 다른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을 한 달 동안에 급하게 예비군 연대 참모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약 기간 중일지라도 만약에 정규직으로 이게 대체가 되면은 당신은 이제 이 계약이 종료가 된다.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이지만 지금 급하게 한 거니까 뭐 정규직 채용되면은 계약이 종료가 된다. 이 내용을 기재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1월 동안 근무를 하신 겁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공개 채용을 했어요. 공개 채용을 하고 나서 7월 20일부터 7월 19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한 겁니다.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7월 22일
1년, 1년에서 2년 동안 이분이 다시 채용이 되신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 한 달 하고 이제 공백기간 없이 바로 또 2년 계약을 하신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가운데 공개 채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분의 이 계속 근무 기간을 2년 1개월로 보게 되면은 무기약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달 하고 나서 공개 채용한 것을 끊어진 걸로 이해하게 되면은 한 달하고 끊어지고 이제 2년을 근무하신 거야. 여전히 무기약으로 간주가 되는 그 조항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 경우 마찬가지로 공백기간이 없이 이 계속 반복해서 계약을 체결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요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지 요게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판례는 공개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한 이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칙은요, 기간제법의 규정 내용이라든지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 요걸 고려하게 되면 공백이 없이 계속 근로하게 되면은 요 기간은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공백 기간이 없이 바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그 기간 전체를 계속 근무 기간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판례가 상당히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다만 이렇게 놓고, 자, 이 계약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 그러니까 반복 갱신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어떤 거냐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전후한 업무 내용,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그 다음에 요 반복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와 경위,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원래 지금까지 판례는 이 공백기간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근로기간에 다 포함되는 거다, 이게 이제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요 판례는 요걸 종합 고려해 볼 때 그게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갱신이 아니고 만약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 요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만약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걸 볼 수 있을 만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거다, 요 판례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판례죠. 공백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기간에 이 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 이걸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판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을 이 판례들에서는 공개 채용으로 지금 상당히 보고 있는 이런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봤던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아까 4년 초과하면 무계약됐었죠. 이때 공개 채용 절차가 없이 배치가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절 의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종료하려고 하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냥 이어진 것으로, 요 앞에 학교와 뒤에 학교가 한 교육청 안에 있으니까 그냥 반복 갱신된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종전과 동일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부터예요. 자, 한 분은 어디였죠? 그 광주교육청은 공개 채용을 또 거친 겁니다. 그러면 공개 채용을 거쳐가지고 재채용됐다라고 한다면 이 판례 입장은 이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갑한테 이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종료하는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금 지급받고 그다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런 걸 다 보게 되면은 이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있을 만한 그런 사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1년 하고 끊어지고 다시 4년을 계약 체결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특히나 영어회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초과해야지만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즉 공개 채용 절차 자체를 당사자의 의사가 이제 단절된 의사로 판단한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계속 근로로 보지 않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뒤에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까 봤던 예비군 그 연대 참모 이런 경우도 이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단순한 반복 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한 달 하고 끊어지고 2년 체결한 거니까 아직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죠.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요 판례들의 가장 이제 논쟁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원래 이분들이 2년을 초과했냐 초과하지 않았냐, 한마디로 계속 근로기간이 얼마인 거냐, 이 내용은 원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어떤 거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2년을 초과했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나왔던 판례들은 계약의 형식이나 주관적 의사를 본 거죠. 당신의 의사가 뭐 단절 의사가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주관성에 따라서 이 법을 좀 회피할, 이 법을 무력화할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계속 근로기간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례들은 주관적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 채용의 형태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서는 좀 논쟁이 될 만한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